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영국 스트라스클라이드 대학의 정병욱 박사입니다. 오늘 저는 선박 연료의 생애 주기 연구의 중요성에 대해서 짧은 시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 중에서도 배터리 전기 추진 선박들에 대한 저의 연구 사례를 제시하면서 생애 주기 연구가 무엇이며 왜 중요한지에 대해 함께 고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로서 화석 연료 기반의 발전이 대기 오염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대체 연료로 전환하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및 해운 산업 등에서도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국내외의 정부 기관에서도 온실가스를 비롯한 대기오염 감축을 위한 일련의 야심찬 계획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운의 경우 다들 잘 아시다시피 2050년까지 최소 50%의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하는 결의안이 2018년에 국제해사기구에 의해 채택되었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선박은 더 이상 기존의 석유 제품을 주 연료로 사용할 수 없고 저탄소 또는 무탄소 에너지원을 이용하도록 압력을 받게 됩니다. 환경보호의 일환으로 최근 배터리 전기 자동차가 곽광을 받고 있습니다. 2019년 현재 국내 배터리 전기 자동차의 수가 9만 대 가까이 이르렀고 2013년 대비 60배가량 증가한 추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해운에서도 디젤 엔진을 대신한 배터리 전기 시스템은 글로벌 205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솔루션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2019년 3월 현재 전 세계 300척 이상의 배터리 전기 선박이 운항 또는 건조 예정에 있고 이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편 현재 대다수의 연구들과 정책들은 배터리 전기 자동차 그리고 선박이 운항 단계에서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이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친환경적인 이점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터리 충전을 위해서는 전기의 추가 생산 활동이 필요하고 육상의 발전 그리드를 통해서 선박 또는 자동차에 전기가 공급되는 경우 전기 생산 단계에서 추가적인 대기오염 물질이 배출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자동차 또는 선박의 배기가스가 도로 또는 해상에 뿌려지는 대신 추가 전기 생산 과정에서 발전소를 통해 대기 중으로 방출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한편 전기 발전은 다양한 1차 에너지원을 통해 생산이 되며 사용되는 에너지원에 따라 발생하는 대기오염원의 수준이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석탄 발전의 경우 신재생 발전 대비 수백 배나 많은 CO2가 대기 중으로 방출됨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화석 연료 기반의 1차 에너지원들은 친환경 에너지 대비 대기오염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배터리 전기 자동차 또는 선박이 설령 환경적 이점이 있다고 할지라도 발전소의 전기 생산 방식에 따라 배출량 감소 수준에는 여전히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다음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8년 말 기준 전 세계의 기본 전력원은 석탄 38%, 천연가스 23%, 그리고 원유가 3%를 차지합니다.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아직까지 화석 연료 기반의 발전이 60% 이상을 차지한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현재 전 세계의 에너지 평균 구성 및 석탄, 석유 계열의 높은 의존도는
전 세계의 배터리 전기 운송 수단이 기존의 디젤 운송에 비해 궁극적으로 더 친환경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지, 아니면 오히려 유해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실제로 석탄 발전의 경우 원유 발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이 상당히 높다는 사실을 그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그림에서는 다음의 6개의 국가, 즉 중국, 독일, 인도, 폴란드, 루마니아, 그리고 미국의 주요 발전 에너지원의 사용 비율을 분석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국가별 에너지 사용 비율이 현저히 다르기 때문에 국가별 환경 기여 수준 역시 상당히 큰 차이가 난다는 것을 쉽게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독일은 국가 전력망의 30% 미만의 화석 연료를 사용하지만 미국은 50% 이상, 중국은 60% 이상을 의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은 중국과 인도, 폴란드의 경우 석탄 의존율이 각각 60% 이상이며 미국의 경우 천연가스 의존율이 40% 이상으로 상당히 높게 나타납니다. 이와 반대로 독일은 태양광 및 풍력 발전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루마니아의 경우 수력 발전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를 통해 두 대의 동일한 배터리 전기 추진 선박이 운항 장소에 따라 완전히 다른 성능을 가진 운송수단으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실제 배터리 추진 선박이 친환경적인지 아닌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는 배터리 전기 운송 수단을 해당 국가의 발전 방식에 맞추어 전방위적인 환경 영향 분석을 수행해야 합니다. 즉, 생애 주기 분석이라고 하는 이 환경 평가 기법은 선박 및 연료의 생산에 필요한 자원의 채굴에서부터 유효 수명이 끝날 때까지의 모든 과정을 환경평가 범위에 포함을 시킵니다. 다시 말해 선박의 생애 주기는 1차 자원의 채굴, 재료 생산, 공정, 운전, 사용 및 폐기, 재활용의 전 생애 과정에 발생하는 오염원을 모두 고려하여 선박 한 대의 생산에서 소멸에 이르기까지 지구 환경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를 정량적으로 보여줄 수 있게 합니다. 이는 운항 중 발생하는 대기오염 측정에만 집중하는 기존의 환경 분석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실제적으로 특정 연료의 친환경성을 검증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본 발표에서는 간단한 사례 연구를 통해 생애주기 연구의 중요성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연구 대상으로는 스코틀랜드의 본토와 인근의 작은 섬들을 연결하는 23척의 소형 여객선을 선정하여 본선들이 배터리 전기 추진 운항을 수행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연구 방식은 동일한 여객선들이 앞서 살펴본 주요 6개 국가에서 동일한 운행 조건으로 30년간 운항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국가별 환경 영향 정도를 산정하고 비교해 보았습니다. 본 그래프들은 사례 연구에 대한 지구온난화 지수, 산성화 지수, 부영양화 지수, 그리고 오존 생성화 지수에 대한 각 나라별 환경평가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각 기준선들은 해당 선단을 배터리 전기 방식이 아닌 기존 디젤 연료로 운항을 했을 때 발생하는 대기오염원의 배출량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즉, 지구온난화 지수의 경우 본 선단을 디젤 연료로 추진하는 경우 약 148만 톤,
대기오염이 배출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과를 살펴보면 친환경 발전을 주도하는 독일이나 루마니아의 경우 디젤 연료 추진보다 확실히 전기 추진이 좋은 환경 영향성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선인 디젤 추진과 비교해서 압도적인 우위에 있다고 보기에는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면에 아시아 국가들과 폴란드의 경우 디젤 추진 대비 전기 추진이 오히려 환경에 상당히 악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디젤 추진 대비 2배 이상의 대기오염원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 및 일본 역시 화석 연료 기반의 발전이 여전히 주도적으로 이루어지는 가운데 본 결과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참 큽니다. 지구온난화 지수를 제외한 모든 다른 지표에서는 전기 추진 선박들이 디젤 추진 선박에 비해 더 친환경적인 것으로 보여지지만 실제로 우리가 생각했던 제로 이미션이라고 하는 것에는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지구온난화 지수 대비 다른 환경 지수들에 비해 그 총량이 100배 이상 크기 때문에 더 시급하게 연구되고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글로벌 환경 이슈로 인해서 전 세계는 앞다투어 다양한 대체 에너지원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표면적인 측면에서 보면 대체 에너지들이 우리 인류 사회를 보다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형태로 이끌어 줄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가 잘못 사용하는 경우 이러한 주장이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간단한 사례 연구를 통해 보여주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각 선박 연료별 생애 주기 환경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우리가 친환경 에너지원이라고 믿는 수소가 오히려 기존의 HFO 또는 LNG에 비해서 더 많은 오염원이 배출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수소 자체가 LNG에서부터 생산되기 때문에 그 공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원의 수준이 상당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바꿔 말씀드리자면 수소 추진의 경우 운항 중에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은 거의 제로에 가까우나 본 연료를 생산하는 데 발생하는 오염원은 기존 디젤 연료의 생산 단계 및 사용 단계를 포함한 것보다 더 비환경적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수소를 LNG가 아닌 물의 전기 분해를 통해 생산하는 경우 훨씬 더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사실도 함께 제시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친환경 에너지를 선박에 적용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최적의 조건 속에서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느냐의 관점에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메탄올의 경우에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어떤 주 원료를 통해 메탄올을 생산하느냐에 따라 환경 영향성에는 큰 차이가 있음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수소 또는 다른 대체 에너지를 선박에 적용하는 것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 생산 과정에서 친환경성이 확보될 수 있느냐에 따라 우리 조선해운이 유동성 있게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 과제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친환경 에너지로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애 주기의 관점에서는 오히려 기존 화석 연료들보다 더 환경에 해가 되는 경우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서로 다른 에너지의 환경 영향성은 국가별로도 큰 편차가 있었음을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속 가능한 해운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배터리 전기 추진 선박 그리고 대체 에너지의 선박 적용에 대한 자체 연구뿐만 아니라 운항 환경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해당 대체 에너지들이 오용되는 일들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결과는 글로벌 해운의 에너지 정책을 제대로 수립하기 위해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할 지식으로 사료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본 발표에서는 현재 우리의 대체 에너지에 대한 고정관념을 생애주기 기법이라고 하는 연구 방식을 통해 제대로 이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한 번 더 강조드리며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